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의견을 좀 나눠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 또 돈 얘기긴 합니다. 또 돈 얘기긴 하고 돈 이야기를 이제 현실에서 오프라인에서 주변에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도 유튜브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좀 익명성에 기대서 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고, 듣는 구독자분들도,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이제 댓글이나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러한 돈 얘기가 오프라인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옛날 말에 속담 중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제 사촌도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에서 가족이죠. 가족이 땅을 사도 이제 배가 아픈 마당에 남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시샘과 질투, 시기 이런 분들이 많을까 고민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후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 돈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고, 이게 잘 사는 척을 하지도 않고 못 사는 척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돈과 관련돼서는 나는 바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돈과 관련돼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잘 산다, 내가 여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고, 내가 또 돈이 없다, 내가 뭐 좀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걸 또 공유한다고 해서 또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그렇게 쉽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돼서는 그냥 평범하게 나는 여타 주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그냥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뭐 그 정도의 나는 인생이다 라는 스탠스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사실 잘 산다고 했을 때는 주변에서 이제 밥이나 사라, 자랑비 내라 등등등 이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뭐 기분 좋아서 밥 살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좀 먼저 돈을 내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사실 또 내기 싫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또 내기 싫기 때문에, 또 그런 말 들으면은 굳이 뭐 내고 싶다는 마음도, 내고 싶다가도 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돈이 없다고 해도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이 좀 있는, 아니면 여유가 좀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돈이 없으면 재테크에 너무 문외한처럼 있으면은 또 좋은 이런 정보나 뭐 아니면 경제, 시사 관련돼서 그런 부분을 또 대충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제 안 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돈과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여러분들과 다를 게 없다 정도의 스탠스로 이제 살아가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절약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이제 주머니를 채워 나가는 거죠. 예전에 연예인이 한번 TV 프로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뭐 돈이 많은 건 아닌데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저축과 절약을 통해서 그래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 조금은 이해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얘기는 가족한테도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이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이제 나중에 배우자가 생겼을 때 배우자한테는 당연히 해야겠죠. 배우자는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배우자한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오히려 이제 가족,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은 이제 또 각자 서로가 배우자가 계시니까 부모님은 또 저희보다 이미 더 그 나은 삶을 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그 가급적 돈 얘기를 안 하는 게,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고 부모님이 이제 덜 신경 쓰실 수 있게. 그리고 돈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돈을 쓰지 말란 게 아닙니다. 이게 돈 얘기 안 했으니까 돈을 안 써가 아니고, 부모님한테 돈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친구들한테 돈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건 그냥 뭐 군말 없이 쓰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다만 굳이 입 밖으로 내가 먼저 나서서 돈 얘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돈 얘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장점이 많지 않고 단점이 오히려 훨씬 더 많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모로 그 살다 보면 돈 때문에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돈과 관련된 주변인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거 조금 더 나아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돈도 돈이지만 이제 개인 사정 또한 주변에 가급적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이제 가끔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보여주고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라,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런 말도 충분히 일부 공감합니다. 근데 일부 공감하지만 그 쉽게 나를 보여주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들과 친해지는 것도 좋은데 굳이 모든 사람들과 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뭐 사적인 영역을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사적인 영역 그 공유도 좀 제한적으로 좀 표면적인 사적인 내용만,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사적인 내용만 공유를 하고, 최대한 그 부분, 그 사적인 내용은 공유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오히려 사회생활할 때 조금 신비로운 컨셉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많이 살아왔었고 생존해 왔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사적인 영역을 공유했을 때 친해지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그 사람과 뭐 평생 함께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평생 함께 가는 인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인연은 진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가급적 사적인 영역을 공유하지 말고 사적인 영역을 공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지 않다. 오히려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내가 생활하는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고, 이러한 개인주의적 삶이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세상을 조용히 유유자적하게 즐기고 가겠다, 이러한 마인드로 생활을 하면은 생각보다 사는 게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사는 게 재밌고, 생각보다 세상엔 놀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놀 것들이 많고, 모든 것들이 뭐 도파민 천국입니다. 사실 그런 관점으로 한 발씩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도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롱런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친해진 관계가 이제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아니면 서로 사적인 영역은 존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뭐 일종의 느슨한 연대 같은 거죠. 너무 끈끈하면은 피곤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느슨한 연대가 오히려 결속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결속력을 다지고 편하게 이제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시절 인연입니다. 시절 인연, 시대 인연이고, 그 순간만 친하게 지내는, 그 순간만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굳이 내 개인적인 영역, 굳이 뭐 돈 얘기 할 필요 없겠죠. 퇴근하고 직장 분들이랑 뭐 시간을 보내거나 뭐 회식은 할 수 있겠죠. 한두 번 회식은 할 수 있겠는데 퇴근하고 같이 어울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분들, 선후배분들은 출근 이후에 어울리고 퇴근 이후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 정도의 관계이니까 우리는 하루에 8시간만 어울리는 관계다 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훨씬 조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멘탈 케어적인 측면이 좀 많은데, 저도 뭐 아직은 그렇게 뭐 정신건강에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좀 사회를 바라보았을 때, 세상을 대했을 때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유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지 정도만 해주시고, 괜찮다 싶으면 따라해 보셔도 좋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뭐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은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결국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뭐 이러한 방법도 있고 저러한 방법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그러한 내용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뭐 알차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떠오르는 내용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냥 동네 익명의 카운슬러처럼, 동네 익명의 상담가처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으니까 내용을 듣고 싶다면 계속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